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래스에 대해서 더 알아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내부 변수와 그 내부 변수의 맹글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급 언어들과는 틀리게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의 정의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엄밀하게는 틀렸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면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의 객체들, 클래스 인스턴스들 간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객체 변수는 객체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를 말하는 건데요.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어떤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투 클래스 여기에 이제 클래스를 아까 펄슨을 만들었으니까 펄슨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네이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라죠. 그리고 이제 init 함수를 정의해 가지고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name과 이제 age를 줄게요. 그러면 이제 self.name은 name이고 self.age는 age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펄슨이 이제 nation이라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명확해요. 이 nation이라는 거는 이거를 클래스 변수라고 할 수도 있고 객체 변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객체 변수라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nation이라는 객체 변수와 이 self.name과 self.age라는 얘는 이제 객체 변수가 되는 거죠. 인스턴스의 변수를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제 오른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ython -i 클래스 테스트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메리는 펄슨 하고 메리 17, 그리고 피터는 펄슨하고 피터 22. 이렇게 하면 이제 메리와 피터가 나이와 에이지가 이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메리.name, 메리.age, 피터.name. 오늘 피터가 계속 고통받네요. 피터.age. 근데 이제 네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이 이제 동일하게 공란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피터도 네이션이 없죠. 네.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이 네이션이라는 게 클래스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터의 네이션과 메리의 네이션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 아직까지는 메리의 네이션과 피터의 네이션이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펄슨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이 네이션이. 근데 만약에 저희가 메리의 네이션을 값을 넣었어요. US 넣고 피터의 네이션을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메리.네이션은 US인데 피터의 네이션은 그러면 US로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죠. 여기서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파이썬은 신기하게도 이 내부에 딕셔너리란 걸 가지고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딕셔너리란 걸 가지고 있는데 메리의 네이션이 US라고 정의가 되기 전까지는 메리의 네이션은 이 펄슨 클래스의 네이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요렇게 메리의 네이션을 US로 정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메리라는 인스턴스 내부의 딕셔너리 안에 네이션이 존재하게 되면서 메리의 네이션이 객체의 객체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셀프.네이션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근데 아직 피터 같은 경우에는 피터의 네이션이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터.네이션은 펄슨 객체의 네이션인 공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피터의 그러면 네이션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코리아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피터의 네이션은 코리아가 되고 메리의 네이션은 코리아가 아니라 그대로 US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네이션이라는 게 클래스 변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피터의 네이션이 바뀌거나 메리 쪽에서 네이션을 바꾸게 되면 클래스 공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피터의 네이션도 US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메리의 네이션도 코리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나면 피터와 메리 각각 인스턴스 내부의 네이션이라는 게 새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좀 신기한 건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한 이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의 정의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 이 확실하게 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만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셀프로 직접 정의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나는 클래스 베리어블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할당을 안 하겠다 라고 하면 클래스 베리어블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코리아 뭐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자 위아더 월드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위아더 월드라고 하고 이 펄슨 클래스는 항상 네이션이 위아더 월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클래스 베리어블에다가는 상수들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뭐 글로브 글로브 템프 뭐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정의해 가지고 뭐 지구의 기온은 23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이 글로브 템프는 펄슨 클래스에서 변경을 안 하는 거죠. 계속 변경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변경을 안 하도록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급 언어와 파이썬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 변수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할당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할당을 하고 나면 객체 변수로 변신을 갈아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예제 코드를 제가 옮겨 놔 봤는데요. 독이라는 강아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강아지 클래스에 보면 이렇게 약간 애매하게 트릭스라는 리스트를 하나 이제 뭐 클래스로 정의한 건지 클래스 변수로 정의한 건지 객체 변수 정의한 건지 좀 애매하게 이렇게 정의해 놓고 네임이라는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init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고 add 트릭이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객체 함수죠. 객체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에 트릭이라는 걸 이제 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self.tricks.append 해서 마치 이 트릭스가 이제 객체인 것처럼 객체 변수인 것처럼 이 트릭스 리스트에다가 이 트릭을 넣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다시 파이썬 -i 이게 이제 독점 파이죠. 그러면 이제 독 클래스가 임포트가 됐을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 이제 d라는 이제 독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ddd로 해보겠습니다. e라는 또 강아지 하나 만들면, 네, 그러면 d.name은 dd일 거고 e.name은 뭐죠? ee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트릭스라는 거의 존재를 잘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add 트릭이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d.add 트릭 하고 뭐 15 이렇게 딱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 d의 트릭스라는 거는 15가 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e.trix는 뭐가 될까요? 그냥 이 비어있는 리스트가 될까요? 15가 될까요? 15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e도 이 addTri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야. 나는 27 넣어야지 하고 이제 딱 넣었어요. 그러면 e의 트릭스는 당연히 15에 27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d의 트릭스가 또 변경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전혀 의도한 게 아니죠. 의도한 게 아니고 트릭스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마치 클래스 베리어블처럼 클래스 변수처럼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add 트릭 함수에서 어펜드를 해버리면서 이 같이 쓰고 있는 트릭스가 서로에 의해서 서로 계속 수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이제 뮤터블, 임뮤터블 이렇게 가르게 되는데, 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변경 가능한 데이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dd 트릭해서 트릭스를 변경하게 되면 이 도 클래스의 객체들 사이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D에서 이 add 트릭을 호출했는데 E의 트릭스도 영향을 받고, E에서 이렇게 호출했는데 D의 트릭스도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거는 전혀 원했던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이제 과감히 지워주고요. 이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트릭스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객체 변수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self.trix는 append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불상사가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add 트릭을 했는데 네가 영향 받네. 이런 이제 애매한 상황이 D 입장에선 상당히 황당할 노릇이죠. 왜냐면 나는 추가한 적 없어. 누가 추가했어? 이거 누구야? 27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저장을 다시 하고요. D는 독 DDD, E는 독 EE. 네, D.name, E.name 됐고요. 그리고 D.add 트릭스 하고 15. 그러면 D의 트릭스, E의 트릭스, 네, 원하는 대로 D를 바꿔도 E의 트릭스는 안 바뀌고 E.add 트릭스 하고 27 하면 E.trix 27 D.trix 황당하게 27이 들어오거나 이런 현상이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코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를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기울여야 되고, 만약에 이런 add 트릭을 해서 이렇게 넣을 거면 이 트릭스라는 것 자체를, 여기도 이제 셀프 트릭스라고 이제 마치 객체 변수처럼 썼잖아요. 근데 정작 이 트릭스라는 거는 클래스 변수처럼 작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아까 뒤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예 이 트릭스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코딩을 하던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웨어하우스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어요. 퍼포즈, 리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토리지고 웨스트에 있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마치 클래스 변수처럼 지금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W1 하고 출력을 해보면 스토리지 웨스트라고 나오죠. 근데 W2하고 이제 출력하기 전에 W2의 리전을 이스트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까 그 펄슨의 네이션처럼 이 리전이 이스트로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W2의 리전은 이제 더 이상 클래스 변수가 아니고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리전을 먼저 참조하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클래스 변수인 리전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리전이라는 네임을 어트리뷰트를 찾아올 때 인스턴스를 항상 먼저 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안에 이걸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네임 스페이스 딕셔너리 안에 리전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고요. 없게 되면 클래스에 있는 리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바로 우선순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변수와 맹글링이라는 파트인데요. 그 아까 클래스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프라이빗이라는 어떤 접근 제한자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빗처럼 강력하게 내부 이제 은닉을 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관례상 이 언더스코어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 변수, 언더스코어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내부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뭐 언더스코어를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한 개 붙이냐 두 개 붙이냐 뒤에 한 개 붙이냐 뒤에 두 개 붙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개가 들어가면 일단 언더스코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외부에서 수정하지 말아야 될 변수 그리고 외부에서 바로 호출하지 말아야 될 함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면 한 개면 약간 내부 변수, 두 개면 내부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바로 당장 이 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빌트인 펑션 중에 dir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dir을 호출하게 되면 내부의 변수와 함수를 모두 목록을 보여주는데요. 인스턴스를 여기다 적어도 되고 그냥 클래스 명을 적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이렇게 클래스 del attr dict dir do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가 가지고 있는 내부 함수들이죠. 내부 함수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add 트릭이라는 함수와 name이라는 변수와 트릭스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터널 바라고 해서 이제 하나 만들고요.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ef internal 펑 self 이렇게 하고 뭐 내용은 이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얘를 한번 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드를 해보고 뭐 독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dir하고 이제 2를 호출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인터널 바 같은 경우에 이 내부 변수라고 이제 여기 추가가 되어 있죠. 인터널 바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 인터널 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더바 독이 붙고 그 뒤에 인터널 펑크라고 이제 붙게 되는데 이거 자체를 맹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글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언더바로 시작되는 펑션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언더바 클래스 네임 언더바 펑션 같이 이렇게 변형시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맹글링이라고 하고요. 맹글링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살펴보면 컴파일러 따위에서 이름 중복을 피하고자 유일한 명칭을 고안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시면 매핑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매핑 클래스 안에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어떤 아이터러블을 넣어서 아이템즈 리스트에다가 이 업데이트를 콜하면서 이 아이터러블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보면은 아이터러블을 돌면서 아이템즈 리스트에다가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넣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프라이빗 카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 업데이트 함수에 어떤 내부적인 카피본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 아이템즈 리스트를 초기화하고 이 업데이트 내부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업데이트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매핑 서브 클래스가 있고요. 매핑 서브 클래스가 매핑 함수를 상속받고 있는데 업데이트를 재정의를 했어요. 키즈랑 밸류즈란 걸 받아가지고. 근데 매핑 서브 클래스를 이제 인스턴시에이션 하게 되면 매핑 서브 클래스를 인스턴시에이션 하면서 이 init 함수가 호출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업데이트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업데이트를 호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을 다시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언더바 업데이트는 패런트 클래스, 즉 매핑의 업데이트 함수라는 게 이제 컴파일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야. 그게 이제 바로 맹글링 됐다라는 건데 매핑에 있는 언더바 업데이트는 실제로는 언더바 매핑의 언더바 업데이트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면서 컴파일러는 매핑 서브 클래스 인스턴시에이션을 할 때 매핑 클래스에 있는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매핑 서브 클래스에 이 언더바 업데이트를 또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는 이제 매핑 서브 클래스에 그러니까 언더바 매핑 서브 클래스 언더바 업데이트를 호출하게끔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얘를 한번 이제 코드상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맹글링이라는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 놨고 똑같은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 놨어요.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python -i 맹글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맵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매핑 이렇게 하고 여기에 아이터러블을 이제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리스트를 하나 이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맵에 아이템스 리스트에는 1, 2, 3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 언더바 업데이트가 호출이 된 거죠. 그래서 맵에 이 dir을 딕셔너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언더바 매핑 언더바 업데이트가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맵 서브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매핑 서브 클래스를 한번 받도록 해볼게요. 여기다가 6, 7, 8 해볼까요? 얘를 이제 딱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매핑 서브 클래스는 지금 매핑을 상속받고 있으니까 이 init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언더바 업데이트를 호출하는데 그게 이제 업데이트잖아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 여기에 있는 업데이트 호출하니까 키즈랑 밸류즈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제가 6, 7, 8 이렇게 주면 아규먼트가 하나 모자르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야 되는데 에러가 안 납니다. 에러가 안 나고
맵 서브에 들어있는 아이템즈 리스트에 678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언더바 업데이트를 프라이빗 카피본을 뜨면서 이 언더바 업데이트를 호출하는 게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더바 업데이트가 이 언더바 맹글.점 업데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dir 맵 서브를 해보시면 여기에는 이렇게 언더바 매핑 언더바 업데이트라고 바로 이 언더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의 언더바 업데이트를 가리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더바 업데이트라는 이렇게 카피를 이제 다시 떠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핑 서브 클래스의 언더바 업데이트를 정의하게 되면 얘가 또 맹글링이 되겠죠. 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맵은 매핑 1, 2, 3 하고 맵 서브는 매핑 서브 클래스, 여기에 678 넣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긴 거 봐서는, 그쵸, 여기 있는 이닛을 호출할 때는 여전히 이제 얘를 호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맵 서브의 dir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페런트 클래스의 언더바 업데이트와 자기 클래스의 언더바 업데이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닛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닛을 호출할 때는 얘를 호출하게 된다는 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맵 서브에 있는 언더바 업데이트를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9를 만약에 넣어봅시다. 에러가 나겠죠.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 이렇게 호출이 안 돼요. 이렇게 호출이 안 되고, 맵 서브.점 언더바 매핑 서브 클래스 언더바 업데이트, 이렇게 호출을 해야 됩니다. 에러 나겠죠. 호출은 됐는데, 여기 나온 대로 호출은 됐는데, 얘기 때문에 이 언더바 업데이트는 바로 얘기 때문에 인자가 2개 필요한 거죠. 그래서 9라고 하지 말고 D 문자와 숫자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키즈 밸류스니까 여기서 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에러가 안 났고, 아이템즈 리스트 안에는 칩이 된 게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글링이 왜 필요한지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속과 다중 상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